자, 이번 주에는 원래 우리가 중간고사 치기 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 사정상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하는 수업이 일주일 연기가 되면서 실습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 와서 그 등교를 하게 되면은 7주차에 했던 회로도 뿐만 아니라 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을 이제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공산업기사는 필기 항공사에서는 필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필답 시험을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답 시험은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 필기 시험의 주관식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주로 실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습과 관련된 문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필기처럼 사지선답형이 아니라 주관식 형태로 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답 시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실기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합격한 뒤에 언제 어디서 치겠다라고 여러분들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들게 하게 되면은 실기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체 정비 작업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하는 실습은 이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리베팅 작업, 리벳,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튜브 밴딩 작업, 그리고 안전결선, 턴버클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기체 정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정비 작업 시간에는 터빈 엔진의 연소통 분해 조립, 그리고 실린더 엔진의 분해 조립, 뭐 이와 같이 마그네토 동작 설명 이와 같은 형태의 시험을 치는 것이 기관 정비 작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실습 작업이 바로 항공 정비 작업이다라고 항공 장비 정비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전자회로 조립 작업이 되겠죠. 전자회로를 만들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전자회로 조립 작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6개의 회로를 예제를 주어지고 그 6가지 중에서 하나 나온다 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방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6가지가 아니라 3가지의 예시 회로를 줍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예시 회로를 주고 그 3가지 예시 회로 중에서 어떤 한 개의 회로가 주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능기판에 조립을 하도록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회로로는 경고 회로, 그리고 디밍 회로, 그리고 조명계통 회로. 그래서 크게 3가지 회로입니다. 이 3가지 회로는 쉽게 얘기해갖고 램프라고 하는 어떤 24V 전압을 인가하게 된 불이 도는 로는 이제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 램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밝게 켜거나 끄거나 그렇게 하는 회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3개의 회로를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6개 회로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3개의 회로만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비 작업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뭐 시험을 쳐서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 요 정비 작업에서 실수를, 그러니까 정비 작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쉬워지면서 올해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뭐 한 20명 정도가 합격을 할 정도로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회로를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있는 이러한 이것은 이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이런 기판을 우리가 만능 기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능이라는 얘기는 어떤 회로든가 다 만들 수 있도록 구멍을 아주 촘촘하게 뚫어 놓고 여기에 어떤 부품이든지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꽂고 그 뒤에 이와 같이 납을 이용해서 납땜을 이와 같이 하고 부품 간의 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 기판 납땜 작업이 되겠죠. 이러한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고 회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임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론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크게 이제 4가지 과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품이 사용이 되게 되면 이 부품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회로를 만들었을 때 회로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품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동작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동작 원리로 이 동작을 하는가를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회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실제 산업기사에 나오는 회로도입니다. 회로, 이건 이제 디밍 회로라고 하는 것의 회로도인데 이와 같이 이런 회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회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여기도 보게 되면 램프, 그러니까 라이트 1과 라이트 2 램프가 있게 되는데 이 램프에 이제 여러분들이 불이 들어오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스위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릴레이도 있는데 이 스위치를 어떻게 동작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회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품 배치가 되겠는데, 즉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용된 이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부품들을 이런 만능 기판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배치가 아주 중요한데, 이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의사항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여기 주어지는 만능기판 전체에 골고루 부품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즉 여기에 부품을 이렇게 작게 모아 놓는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야 된다. 그리고 부품을 배치를 해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딱 열을 맞춰야 되지, 여기에 부품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부품을 배치하면은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같이 전체 골고루게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부품을 배치를 했을 때 뒤에서 납땜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배치가 잘못되면은 이런 연결이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골고루 하고 오와 열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패턴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품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이제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부품 배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한 10년 정도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품 배치는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교수님들의 어떤 설명에 의해서 교수님들이 만들어준 것에 그대로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따르도록 이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오게 되면 요거 경고 회로라고 하는 것에 부품 배치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패턴을 연결을 납땜 작업을 연결하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패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이 패턴들을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패턴들은 외우기도 쉽지 않지만 잘못 외웠을 경우에 나중에 회로를 원상복귀시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체 회로를 잘 하는 과정은 먼저 첫 번째 요거 동작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로 동작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배치 부품의 배치는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몇 번, 한 두세 번 제작을 하다 보면은 자기 외우기 싫어도 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회로 동작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품 배치는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고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배치를 하고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패턴 납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방법이 저장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패턴을 외워서 시험을 치겠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은 대부분 나중에 실제 시험 치러 가면 긴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외워진 것도 까먹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예 동작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외우는 작업보다는 회로의 동작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부품 배치를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외우는 게 이 패턴은 어렵지만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몇 번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것도 외워집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회로를 이해를 해야지 어떤 한두 번만 하고 외워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 시험 치러 가서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회로도에서 그 회로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게 될 부품에 대한 동작을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릴레이. 이거는 이제 가장 모든 세 가지 회로 모두에 나오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회로에 모두 나오는 부품이고 그리고 전체 동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쉽게 엮고 전자 스위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요 부품과 관련된 회로의 도면의 그림은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릴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의 구조는 먼저 이와 같이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 부분은 실제 부품은 요 부분 이 되겠죠. 이 부분이 코일로 감겨져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일로 감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부분이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릴레이에 따라서는 스위치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있고 뭐 두 개가 있는 것이 있고 세 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산업기사에서 사용하는 회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요거 와 같이 코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작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은, 자, 이 코일에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요 스위치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요 스위치의 스위치를 우리가 단자별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요쪽 단자를 우리가 COM 단자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커먼 단자다. 우리 말로 하면 공통 단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커먼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자, 실제 연결되어 있는 단자를 우리가 N입니다. NC 단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C는 normal close라고 하는 것의 약자로서, 저 close 닫혀 있다. 여치 닫혀 있다라는, 그러니까 normal이라는 얘기는 요 릴레이 코일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norm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단자를 우리가 NO 단자, normal open 단자, 그러니까 열려 있다라고 해서 normal open, NCN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초기에 릴레이가 주어진 상태일 때는 COM하고 N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요거 밑에 거하고 똑같이 동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NC하고 COM하고 연결되어 있다가 릴레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릴레이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자석의 힘으로 내부에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바꾸게 되면 COM하고 NC는 떨어지고 COM하고 NO는 이제 붙어버리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다시 흘리지 않으면은 전자석의 자석 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위로 원상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가 동작을 할 때는 COM하고 NO가 붙고, 릴레이가 동작을 하지 않을 때는 COM하고 NC가 붙는 그런 스위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릴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의 실제 모양이 요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이고, 요거는 뒤집어서 아래에서 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넓은 부분에 요것이 바로 뭐냐면 요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똑같은 요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첫 번째 게 C 커먼 단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요 단자입니다. NO가 되겠죠. 그 세 번째 게 N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글씨로 적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맨 앞에 게 COM, 그 다음에 NC, 그 다음에 NO, NC, 그 다음에 NO. 그래서 요쪽에 요게 한 세트가 되는 거고, 요쪽에 요게 이쪽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게 되면은 릴레이를 이제 앞에서 보여준 기판에 바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됐을 때 제거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릴레이를 실제 회로에다 꼽을 때는 먼저 요게 이제 IC 소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IC 소켓이라고 하는데, 이 IC 소켓에 요것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IC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IC 소켓에 여기 단자가 이렇게 쫙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할 때는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스위치. 자, 스위치는 지금 옆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 하나, 둘, 3번이 빠져있네요. 자, 세 가지 형태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항공산업기사에서만 사용 스위치가 이제 셀렉터 스위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셀렉터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설명했지만, 이제 실제 회로에서는 불을 밝게 할 것이냐, 어둡게 할 것이냐, 뭐, 디밍, 브라이트, 이와 같이, 램프를 밝게 켤 것이냐, 어둡게 켤 것이냐, 선택하는, 그러니까 온, 오프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셀렉트 스위치라고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자가 하나, 둘, 세 개의 이제 단자가 있고, 그래서 요 이제 스위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는 세 개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 단자는 우리가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자, 여기를 C라고 얘기를 하고 1번, 2번, 3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게 1번입니다. 요게 가운데 요게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번, 그리고 맨 끝에가 2번,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요 3번을 그 니퍼라고 하는 이제 자르는 도구를 가지고 잘라내기입니다. 잘라내게 되면은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이제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된다라고 이제 제거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지금 옆에서 보니까 요쪽에 한 열이 있고 요쪽에 한 열이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사용할 때는 요 부분을 사용하거나 요 부분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지,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 학생이 있어요. 요거는 요걸 사용하고 가운데 건 요걸 사용하고 끝에 건 요걸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 줄을 사용하거나 두 중에 한 줄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끝에 요 부분은 이제 닛바로 역시 잘라내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가운데 놓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 안 되는 거고, 요걸 이쪽으로 제끼게 되면 1번, 반대로 제끼게 되면 2번하고 이렇게 연결이, 가운데 요게 연결이 요렇게 연결되냐, 요렇게 연결되냐, 요렇게 연결되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스위치가 토글 스위치 또는 슬라이더 스위치인데, 일반적으로 이 토글보다는 이제 토글과 슬라이더를 두 가지 다 이제 겸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헤로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자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그러면 실제 1, 2, 3입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단자가 뭐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 그러니까 스위치를 요렇게 제끼게 되면은 원래 1, 2번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제끼게 되면은 2, 3번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2, 3이 붙고,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1, 2가 붙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의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 스위치가 무슨 스위치냐면은 푸시 버튼 스위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이라는 얘기는 요 시커먼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누르면은 요게 이렇게 눌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누르면은 요 두 부분이 붙는 거고, 요것을 안 누르면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스위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헤로더 상에는 단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런데 실제 스위치는 단자가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은, 자, 멋지게였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부분은 간격이 어떻게 넓죠?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간격이 좁죠? 즉 좁은 것끼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 거고, 넓은 것끼리는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 헤로에서 요 단자와 요 단자를 요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2번이다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를 2번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요거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걸 1번, 요걸 2번으로 써도 되고, 요거를 1번, 요걸 2번, 뭐 2번. 그러니까 요 단자는 1번으로 사용되고, 요 단자는 2번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둘 중에 하나만, 요거하고 요거 2개 중에 하나만 쓰고, 요것도 2개 중에 하나만 스위치를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품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은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여러 다른 좀 한 3가지 부품이 더 있게 되는데, 그 부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이번 교시 1교시 수업은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2교시에
이어서 다른 부품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